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 꽃 모양부터 버들 모양까지 색깔도 모양도 가지각색. 하지만 폭죽이 폭탄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 좋은 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필수 아이템 폭죽.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기념일에 생긴 일. 위기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소라야,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줄래? 저리 가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그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계신다면 먼저 안전부터 약속해주세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특별한 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안전을 약속해주세요. 1년 365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안전을 약속하는, 그리고 안전을 생각하는 안전을 약속해.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박사 박재성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서 프로포즈도 했고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도 했는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기념일에 생긴 일입니다. 두 분은 기억에 남는 기념일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기념일은 없었고요. 네네. 어떤 행운의 여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어떤 평생의 동반자가 되실 분에게 제가 프로포즈를 기억에 남게 멋있게 해서 추억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네, 정승환 씨랑 네. 인연을 맺는 여자분, 행운일지 불행일지 모르겠지만 프로포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특별한 프로포즈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그맨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유행어를 퍼레이드로 보여주면서 용을 오빠를 들었다 놨다 평생 내 옆에서 요물이 돼주겠니? 소라야?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양해요? 뭐 사양데이예요? 계속 거절데이예요? 네. 이 즐거운 날 즐겁게 끝내야 되는데 이런 날 또 사고가 터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모든 사고는 긴장을 늦추고 있을 때 그 틈을 타고 찾아옵니다. 네네. 크리스마스, 생일, 기념일과 같이 특별한 날 방심하고 있을 때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다치고 있는데요. 이런 날은 평상시와 달리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평상시와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네.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특별한 기념일을 행복한 날로 기억하려면 이벤트도 좋지만 안전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이 기쁘다 보면 사람이 해이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위험한 가족 대신에 얼렁뚱땅 위험한 커플이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긴장하면서 함께 지켜보시죠. 위험한 가족. 햇살 좋은 어느 날 자기야. 이때 6시까지 와. 난 사랑해. 오늘 날씨도 좋고 오늘 꼭 성공한다.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하려는 남자 고동씨. 그런데 이 넓은 곳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어떤 프로포즈를 좋아할까?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이럴 때는 인터넷 검색이 최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에 반지를 넣으면 프로포즈 성공하겠지? 준비한 반지를 아이스크림에 잘 넣고 오빠.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고마워. 그런데 진짜 아이스크림 뭘 넣은 거야? 죽을 뻔했잖아. 진짜. 헤어져. 안 돼. 아이스크림 절대 안 돼.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 꽃다발! 꽃을 주면 이 프로포즈 반드시 성공할 거야. 소라야. 여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 장미꽃을 짜잔! 이게 뭐야? 야!
와, 미안해! 어떤 말도 절대 안 돼! 그럼 어떤 걸 하지? 그렇다면 역시 전공법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예쁜 불꽃 아래서 로맨틱한 반지로 프로포즈를. To my lonely prayer, you are an angel from above. 그래! 이거야!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위해 이것저것 잔뜩 준비한 고둥씨.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 초와 장미로 하트도 만들었다. 다 됐다! 멋진 남자, 그 이름은 고둥. 그때 멀리서 걸어오는 그녀. 오늘 프로포즈의 주인공 고둥의 짝꿍, 그녀의 이름은 소라. 뭐 하고 있었어? 오빠 저거 봤어? 누가 여기서 프로포즈 하나 봐. 설마 오빠가 프로포즈 하는 거야? 되게 웃긴다. 요즘 누가 저런 거래. 진짜. 자기야, 나 오늘 너에게 꼭 할 말이 있어. 이리 와봐. 떨리는 마음으로 소라 씨에게 프로포즈를 시작하는데 너 신고할 거야. 나랑 혼인신고.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나와 함께 살래? 불꽃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위험한 커플. 하지만 잠시 후 고둥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정승환 씨. 네. 오늘 다치긴 했지만 여한이 없겠어요. 왜요? 네,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소라와 고둥. 네. 팀처럼. 엄청나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 고둥 씨가 왜 다쳤는지 오늘은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문제 낼 필요도 없어요. 왜요? 네. 소라 씨가 아까 오프닝 때부터 승환 씨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다가가고 막 프로포즈하고 하니까 맞은 거지. 아니, 그런 데는 매밖에 없어요. 폭력 사태.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여자한테 맞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요, 네. 그 프로포즈 한다고 옷을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으셨잖아요. 네. 그 옷 때문에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거든요. 옷이 꽉 끼니까. 지금 제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땐 걱정을 밥 해야 먹어도? 돼요. 그래서 연민의 마음으로? 그 배고픔으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신 게 아닌가. 승환 씨가 좀 비리비리하긴 해요. 예, 발목이 얇아요. 박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사고의 원인은 특별한 날이면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봤을 이것 때문에 생긴 사고인데요. 이것? 예, 네.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사용하면 누구에게나 웃음을 주지만 네. 잘못 사용하게 되면 화재나 화상, 상해의 위험성이 될 수 있는 이것. 이것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추려고 많이 노력하셨지만 티가 났어요. 자, 사고의 원인이 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가족. 축제와 기념일에 빠질 수 없는 불꽃놀이. 특히 축제가 많은 10월 말에는 폭죽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위험한 커플 역시 폭죽을 터뜨리다 사고가 났는데 사고의 원인은 바로 폭죽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 고동 씨는 터지지 않은 폭죽을 확인하다가 뒤늦게 터진 폭죽 불꽃에 눈을 다치고 만 것. 실제로 폭죽의 불꽃이나 파편이 신체에 튀어 화상을 입거나 눈을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폭죽이 이렇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폭죽의 종류는 다양하다. 한 발씩 날아가는 연발 폭죽부터 막대형 로켓 폭죽, 분수형 폭죽, 불꽃을 내는 폭죽, 빙글빙글 줄이 타들어가는 회전류 폭죽까지. 폭죽은 흑색 화약이라는 화약을 주 원료로 만들어지는데요. 화약에 그 금속 분말 가루를 섞어서
하늘에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연출해서 만든 것들이 폭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불을 붙여도 터지지 않다가 뒤늦게 터지면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왜 그런 걸까? 고동 씨가 사용한 막대형 로켓 폭죽 30개를 준비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30개를 동시에 점화할 수 있도록 원격 점화 장치도 설치했다. 불을 붙여봤다.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폭죽이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다. 불꽃이 하늘 높이 올라간다. 세 개의 폭죽은 아직도 터지고 있다. 나머지 폭죽은 제대로 터진 걸까? 이때 폭죽 하나가 뒤늦게 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폭죽은 보관 상태에 따라서 그 습기를 먹거나 유통기한이 지날 경우 짧게 나가거나 길게 나가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위험한 커플이 사용한 로켓형 폭죽은 하늘을 향해 강하게 발사되는 형태로 자칫 사람 쪽으로 향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이 폭죽을 사람을 향해 직접 쏜다면 어떻게 될까? 안전을 약속해 마스코트 안전이와 약속이에게 폭죽을 쐈다. 폭죽이 약속이를 향해 사정없이 터지기 시작한다. 심지어 약속이에게 닿았다 튕겨나온 불꽃이 여기저기로 튄다. 실험 종료. 폭죽에서 발사된 수많은 불꽃이 약속이의 옷을 태웠다. 안전이의 옷에도 구멍이 군데군데 생겼다. 폭죽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별들이 사방으로 발산하게 되는데요. 그 잔해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불이 꺼졌다고 생각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거나 한다면 크게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분수형 폭죽의 경우 폭죽을 입에 물거나 손에 든 채로 불을 붙이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불꽃의 모양이 넓게 퍼지다 보니 폭죽을 직접 손으로 잡지 않더라도 퍼져나온 불꽃 때문에 화재나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스티로폼 위에 분수 폭죽을 놓고 실험을 진행했다. 폭죽에 불을 붙이자 분수 폭죽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이 스티로폼 위로 튄다. 폭죽 주변 스티로폼 위로 검은 재가 날리는 건 물론 불꽃이 튀어 스티로폼 여러 곳이 녹아내렸다. 분수폭죽 자체는 굉장한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폭죽을 감싸고 있는 종이 지관도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사용자의 손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폭죽 자체가 넓게 퍼지면서 분수 모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약 1m가량 퍼지게 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놔도 1m 이내면 자기 몸이 다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다치기 때문에 절대로 분수폭죽은 손에 들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폭죽은 보관도 중요하다. 보통 이렇게 한 대 모아 보관하기도 하는데 만약 이 폭죽 묶음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작은 불씨가 옮겨 붙는다면 폭발한 뒤 불이 옮겨 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폭죽은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따로따로 보관해야 한다. 사람을 향해 폭죽을 쏘면 절대로 안 돼요. 잠깐, 폭죽을 분해하거나 변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폭죽을 손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발사가 되지 않는다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잠깐, 사람이 많은 곳이나 늦은 시간에 폭죽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당신은 죄인이요. 아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즐거운 불꽃놀이를 위해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키자. 특별한 날 분위기를 위해서 준비한 폭죽이 사람을 해치는 폭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재성 박사님, 네.
이 해마다 폭죽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네. 한 해 60건 내외의 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이나 강변에 가면 폭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폭죽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가을 축제 기간,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도 폭죽을 사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폭죽 사고와 안전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현성호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그 승환 씨하고 소라 씨 앞에 폭죽이 많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하트 모양의 폭죽부터 해가지고 예뻐요. 여러 가지 폭죽이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폭죽은 보통 불을 붙여야 터진다고 생각하는데 네. 불을 붙이지 않아도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폭죽의 주 원료가 흑색화약이다 보니까 네. 흑색화약은 이제 질산칼륨이나 예. 숯이나 이제 황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런 숯이나 황 같은 경우는 사소한 충격이나 네. 또는 마찰 같은 걸로 인해서 충분히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거나 바지 주머니에 넣게 되면 역시 이것도 이제 사소하게 스친다거나 이렇게 마찰 에너지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충분히 터질 수 있고 또 네. 그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머니에 넣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화약 종류 자체가 박소라 씨네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터지네요. 네, 사람 심장을 흔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야, 여기서 박소라 씨의 칭찬까지 나왔습니다. 감사한 따름입니다. 어떻게 화약 얘기하다가 박소라 칭찬이 나오죠? 박재성 박사님, 네. 그 폭죽 사고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 청소년과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체 폭죽 사고의 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점화된 폭죽에서 불꽃이나 파편이 신체로 튀면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네. 점화된 폭죽을 타인에게 던지는 사고 아니면 폭죽을 점화한 후에 입에 물고 다니다가 다치는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상이나 안구, 시력 손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차력사도 아니고 그걸 왜 입에 물어요? 입에 물죠. 이제 특별한 기념일에는 폭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히 또 생일 때는 이렇게 그냥 터뜨리는 폭죽도 폭죽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럼요, 네. 그거 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네. 이제 어린이는 절대로 혼자서 폭죽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부모님께서 계속 관찰하고 단속하셔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 폭죽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야외에서 또 사용해야 되고 바람이 불거나 혼잡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또 좀 지도를 하셔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폭죽을 입에 물거나 네네. 아니면은 또는 들고 뛰거나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그런 행동은 삼가야 됩니다. 자, 폭죽 잘 사용하면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후회와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기억해서 폭죽도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예방접종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그렇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코너 준비했습니다. 위험한 순간 if. 생일 축하를 받던 한 남자. 잠시 후 온몸에 불이 붙고 말았는데 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위험한 순간 if. 퇴근합시다. 웬일인지 오늘따라 퇴근을 독촉하는 나생일 씨. 모두가 퇴근하자 이곳저곳 달력마다 자신의 생일을 표시하느라 정신없는데 아이고 바쁘다 바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도 크게 써놓았다. 다음날 아침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왔어. 아, 수고했어. 아유, 반갑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러나 이리저리 둘러봐도 선물은 보이지 않고 나생일 씨의 심기는 점점 불편해지는데 네. 12일인데 그렇게 일한 거야? 어? 아닙니다. 12일은 그렇게 일하면 안 돼. 그때서야 나생일 씨의 생일을 눈치챈 직원들.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가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다. 아이고.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눈 스프레이도 뿌리고 생일 기분을 마음껏 내는 나생일 씨. 촛불을 끄려던 그 순간 온몸에 불이 붙고 말았다. 나생일 씨 몸에 불이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 눈 스프레이는 사실 그 안에 성분이 LP가스 성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불을 붙이면 일시적으로 그 불이 붙습니다. 눈 스프레이에 불이 붙는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했다. 우선 스프레이를 모두 뿌려 소복하게 눈을 쌓았다. 그리고 그 위로 불을 붙였다. 과연 눈 스프레이에 불이 붙을까? 우와, 붙었다! 활활 탄다! 나생일 씨처럼 눈 스프레이가 묻은 채 불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자칫 불이 옮겨 붙는다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눈 스프레이를 불을 향해 직접 뿌리면 어떻게 될까? 마치 화염 방사기처럼 불꽃이 크게 번진다. 다시 한번 뿌려봤다. 이번에는 스프레이 눈송이에 불이 붙은 채 날아간다. 만약 사람이 앞에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까?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날까? 설마 이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많이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티 할 때는 그 가벼운 마음도 좋겠지만 항상 이런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그 주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순간 입후. 만일 남자가 눈 스프레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와! 참, 이 눈 스프레이를 뿌릴 때마다 늘 네.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을 봐서 그런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저도 주변에 불씨는 없나 자꾸 확인하게 되네요. 네. 얘 보니까 스프레이 뿌리는 쪽에도 불이 나고 네. 날아가는 스프레이도 불이 붙어서 날아가고. 오,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보통 네. 눈 스프레이나 살충제처럼 네. 분무식으로 된 제품들을 이제 에어로졸 제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이런 이제 에어로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품 자체에 추진가스가 있어야만 바깥으로 분출이 되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그 프레온 가스나 할론 가스 같은 걸 사용했는데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 문제가 돼서 요즘에는 추진제로다가 LP 가스를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PG. 네, LPG죠. 예. 그래서 이제 그 LP 가스 같은 경우 보통 에어로졸 제품에는 약 40%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약간의 불씨만으로도 순식간에 불이 붙거나 폭발할 수도 있어서 이런 제품들은 절대로 화기업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눈 스프레이를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용하던 에어로졸 제품 먼저 치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불이 붙거나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었거나 했을 때는 화상 부위를 차가운 물로 씻어요? 식혀서 그다음에 이제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네.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도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코너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퀴즈 정승환 씨. 네. 앞서 눈 스프레이에 불이 붙는 모습을 확인하셨는데요.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불이 붙는 이유는 다음 중 어떤 물질 때문일까요? 1번 LPG, 2번 LED, 3번 CO2, 4번 H2O. 정답을 아시는 분은 EBS 안전을 약속해 홈페이지 시청자 퀴즈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안전대원 여러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폭죽의 불꽃은 예쁩니다. 하지만 안전하진 않습니다. 꼭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폭죽을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눈 스프레이나 살충제를 뿌릴 땐 주변엔 작은 불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잘 관찰하시고 사용해 주세요. 박 박사님, 안전명언 한 말씀. 네. 특별한 기념일, 마음을 전하려면은 선물, 반지도 중요하죠.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드리는 오늘의 안전명언, 사랑한다면 안전이 먼저입니다. 사랑한다면 안전부터 걱정해 주시고요.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주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전을 약속해!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곤닭 400인 국수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니 여기다가 얘한테 쭉 싸면 와. 이거 미안해. 더 가야 돼. 아니 이거 이따가 갈 거야. 너의 마음을 쟁취하리다.